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이어서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30분 안에 마치는 걸로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볼게요. 그때 유레이스였나요? 유레이지였나? 네, 요게 이제 콩즙에 있는 유레이스가 콩즙에 있고 얘가 그 요소를 분해시킨다고 했었죠. 그래서 암모니아 여기까지 했습니다. 다음은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 기관계, 기관계. 생명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한다. 순환계와 다른 기관계의 상호작용. 순환계는 각 기관계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소화계와 순환계는 음식물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소화하여 흡수한 후 온몸에 조직세포로 운반한다. 호흡계와 순환계. 폐에서 산소를 흡수시킨 후 조직세포로 운반하고 조직세포의 세포호흡 결과 발생한 이산탄소를 폐로 운반한다. 배설계와 순환계. 조직세포의 세포호흡 결과 생산 노폐물을 콩팥까지 운반하고 콩팥에서 노폐물을 걸러내 밖으로 내보낸다. 이 피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 각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 소화계, 호흡계, 순환계, 배설계는 각각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서로 협력하여 에너지 생성에 필요한 영양소와 산소를 세포에 공급하고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기능을 함으로써 생명 활동이 원활하게 한다. 소화계, 음식물 속의 영양소를 세포가 흡수할 수 있는 크기로 분해하고, 순환계는 소화계를 통해 흡수된 영양소, 호흡기를 통해 산소를 조직세포로 운반하고, 조직세포에서 나오는 노폐물들, 부산물들, 세포호흡 결과 이산화탄소 발생한 노폐물을 각각 호흡기와 배설기로 운반한다. 호흡기는 세포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흡수하고 세포호흡 결과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몸밖에 내고, 배설계는 조직세포에서 세포호흡의 결과 생성된 노폐물을 오줌의 형태로 몸 밖으로 내보낸다. 이 그림이 가장 큰 거네요. 만약에 이거를 공부할 때 이게 다 어려우면 이 그림을 외우는 방법도 있긴 하죠. 가운데 순환계가 가장 중심이고, 여기서 소화계를 하면은 순환계가 소화계한테, 그리고 흡수되지 않은 애들 음식물이 소화계를 가서 영양소를 물이 되고, 그래서 얘가 이 소화계에서 된 걸 얘네들을 영양분을 여기다 조직세포에 각 주면 얘네들이 CO2랑 노폐물을 만들고, CO2는 호흡기로 나가고요. 그리고 노폐물은 배설기로 나가고요. 호흡기에서는 O2를 주면 순환계가 여기 전부 다 전달을 하죠. 그럼 뭐 문제를 또 풀어볼까요? 폐는 호흡기이며 콩팥은 이제 또 배웠으니까 배설계. 간에서 생성된 요소가 몸 밖으로 배출되는 과정은 순환계, 그리고 배설계. 암모니아 요소는 모두 질소 노폐물이다. 와,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이런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암모니아가 요소가 분해되면 암모니아 나온다고 할까요? 여기서 했던 것 같고, 오줌에는 요소가 있죠. 그리고 BTB 용액은 산성할 때 이런 건 외우는 건 사실 아닌 것 같다. 맞는 것 같고요.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의 통합적 작용을 통해 생명을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맞춰볼까요? 유레이스, 호흡, 배설, 순환, 배설.
동그라미네요. 질소 노폐물이다. 네. 암모니아도 NH4. 요소가 뭐죠? 화학교실을 까먹었습니다. 자, 이거 안다고 해서 뭐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다음으로 빨리 넘어갈게요. 대사성 질환과 에너지 균형. 대사성 질환. 우리 몸에서 물질 대사 장애에 발생하는 질환을 모두 일컬어 대사성 질환이라고 한다. 대사성 질환의 종류와 증상.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등. 당뇨병은 혈당량 조절에 필요한 인슐린의 분비가 부족하거나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해 발생한다. 혈당량이 정상보다 높아 오줌 속에 포도당이 섞여 나오고 여러 가지 협병증을 일으킨다. 고혈압. 혈압이 정상보다 높은 만성질환으로 심혈관 질환 및 뇌혈관 질환의 원인이 된다. 고지혈증.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 많은 상태로 지질 성분이 혈관 내벽에 쌓이면 동맥벽의 탄력이 떨어지고 혈관의 지름이 좁아지는 동맥경화 및 심혈관 지방의 원인이 된다. 대사증후군. 체내 물질대사 장애로 인해 높은 혈압, 높은 혈당, 비만, 이상 지질, 혈증 등의 증상이 한 사람에게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이런 남일 같지 않네요. 대사증후군의 예방. 대사증후군을 방치하면 당뇨병, 심혈관 질환의 심각한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으며 대사증후군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예방은 더 중요하지. 어떻게 예방하는 거에 대해 나온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고지혈증. 관심 있습니다. 제가 좀 높아요. 고지혈증은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등이 과다하게 들어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피가 끈덕끈덕지죠. 점도가 높아서.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쌓이면 여기요.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여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 심하면 혈액의 흐름이 멈추기도 한다. 이런 무서운 말을. 에너지 균형. 생명활동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음식물 섭취로부터 얻는 에너지량과 활동으로 소비한 에너지량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 기초대사량. 체온 조절, 심장박동, 혈액순환, 호흡활동과 같은 생명 현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양이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개념 체크. 순환계, 소화계, 호흡계, 배설계 조직과 연결되어 있고 인슐린, 이자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혈액 속의 포도당의 농도를 감소시킨다.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 문포가 되면 호흡계. 이거 좀 너무 암기식인데요. 예나식이랑 또 비슷하네. 암기식은요. 어디 보자. 배설, 순환계. 혈당량이 정상보다 높은, 이거는 당뇨죠. 체온 조절, 심박동, 호흡 활동과 같은 생명 현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기초대사 에너지, 기초대사량. 사람에게 물질대사 장애에 의해 발생한 질환으로 이런 질환을 모두 일컬어 대사성 질환이라고 한다. 맞는 것 같아요. 고혈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초 대사량은 성별 나이에 상관없이 이건 아니죠. 이건 기본 상식인 것 같습니다. 호흡, 순환, 당뇨, 기초 대사량 똑같겠어. 나오셨습니다. 다음 기초 대사량 다음부터 나오는 것 같습니다. 활동 대사량. 밥 먹기
걷기, 공부하기, 운동하기 등 다양한 활동으로 소비되는 에너지양. 일일 대사량, 기초 대사량과 활동 대사량, 음식물의 소화 흡수에 필요한 에너지양 등을 더한 값으로 하루 동안 생활하는 데 필요한 총 에너지양이다. 일일 대사량은 성별, 나이, 체질, 활동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에너지 섭취량과 소비량의 균형. 에너지 섭취량이 에너지 소비량보다 많을 때 사용하고 남은 에너지가 체내에 축적되어 비만이 될 수 있다. 비만은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에너지 소비량이 에너지 섭취량보다 많으면 에너지가 부족해서 우리 몸에 저장된 지방이나 단백질로부터 에너지를 얻게 된다. 따라서 체중이 감소하고 영양 부족 상태가 된다. 참고자료. 이건 제가 일부러 읽을 필요가 없어. 다 그냥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일일 에너지 섭취량과 소비량. 이런 걸 한다고요? 궁금하네요. 자료탐구. 체중이 60kg인 철수의 일일 에너지 섭취량과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소비량 및 1일간 활동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음식물로부터 얻은 에너지 섭취량. 그래서 철수의 1일 에너지 섭취량은 하루 종일 음식물로부터 얻은 에너지 섭취량을 합하여 계산한다. 에너지 보면은 610, 1770, 920을 먹었고 1일 에너지 소비량 같은 경우에는 잠자기, 식사, 걷기, 공부하기. 그래서 철수의 1일 에너지 섭취량은 2700이고 1일 에너지 소비량은 2712로 거의 비슷하므로 에너지 균형을 이루었다. 에너지 섭취량, 음식물을 통해 섭취한 에너지량, 에너지 소비량, 다양한 물질 대사 및 활동으로 소비한 에너지량. 에너지 소비량은 하루 동안 행한 에너지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다. 에너지 섭취량이 에너지 소비량보다 많을 때 비만되고 1일 대사량은 활동 대사량과 에너지량으로 이루어진다. 1일 대사량은 활동이랑 아니래요. X랍니다. X. 이거 틀렸네요. 하루 동안 1일 에너지야. 1일 대사량. 아니 용어를 한글로 바꾸면서 더 어려워졌는데 이거를 또 외우니까 더 힘드네요. 1일 대사량은 활동은 대사량과 에너지량이 서로 같다.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1일 대사량이 어딨죠? 여기가 섭취량은 하루 종일부터 얻은 에너지 섭취량을 합해서 계산하고 에너지 소비량도 계산해서 1일 대사량은 서로 같다. 문제를 잘못 읽었습니다. 1일 대사량은 활동 에너지와 에너지 양이 서로 같다. 이건 같을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에너지 섭취량이 에너지 소비량보다 많아요. 비만되고 1일 대사량은 요거죠. 지금 1일 대사량은 기초 대사량이네요. 여기 보면 기초 대사량, 활동 대사량, 필요 에너지 대사량과 에너지가 체내 축적되었을 때 1일 대사량은 활동 대사량과 에너지 양과 기초 대사량입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수능 테스트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잘 풀 수 있을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사람의 소화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A와 C는 각각 A가 소장이라고요? A가 간, 위, 소장. 자, A에서는 요소가 생성된다. 네, B에서는 이화작용이 일어난다. 이화? C에서는 녹말의 흡수가 일어나죠. 녹말이라고 해서 왠지 꼬는 것 같아요. 탄수화물이 흡수된다라는 것 같아. 완전 깠을 것 같죠? 생성되고 이화작용. 소화 이화. 그거였던 것 같은데요. 예전에 소화 이화 했었던. 기억 니은으로 일단 쓰겠습니다. 그림 가와 나는 어떤 사람의 호흡기와 배설기로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다. A와 B는 각각 폐와 콩팥 중에 하나이다. 가르쳐주지 않는군요. 문제가 중에 하나이다. 얘가 폐일 수도 있고 얘가 뭐 신장일 수도 있고. 누가 딱 봐도 알겠죠? 신장, 폐입니다. A는 체내 수분량을 조절에 관여한다. 사실은 대장이거든요. 근데 이게 콩팥에서 걸러져가지고 지금 여기 수분이 들어가는데 그쵸, 관여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몸에 이제 수분이 많으면 흡수가 많이 되고 그러면 방광이 차니까 나가고 B를 통해 흡수된 산소의 일부가 A에 사용되죠. 세포 호흡 결과 발생한 이산화탄소는 나를 그렇죠. 되죠. 그리고 5번. 표는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기관기 A부터 C까지의 세 가지 특징 유무를 나타내는 것이다. A와 C는 배설계, 소화계, 순환계를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자, 인슐린은 표적기관에 운반한다. 저도 X인 것 같아요. 기억은 X이다. 기억이 어디 있나요? 방광은 B에 속한다. B가 저거예요. 인슐린 표적기관 운반한다 아니고요. 근육세포 공간은 이거 다 순환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맞거든요. 이게 맞는 것 같고요. 지방이 세포 호흡에 사용된 결과 생성되는 노폐물이 A에 있다. 지방의 노폐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X. 여기군요. 못 찾았으면 너무 조금해가지고. 자, 지금 보면 얘가 순환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얘가 배설계. 얘가 과정에 관여하는 건 얘가 아닌데? 얘가 순환계인데요, 그러면. 얘도 순환계인데? 얘가 순환계, 배설계, 소화계라고 일단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억은 X이다. 소화계가 그렇죠. X인 것 같습니다. 그럼 기억니은이 없습니다. 기억이 X라고? 이게 소화계가 본복 이게 X군요. 이게 니은만 있습니다. 니은만. 그림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어떤 물질리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문제가 어렵네요. 어려워서 꽤 오래 걸려요. 꾸준히 열심히 풀어볼게요. 어떤 물질리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기체이고 기억은 세포 호흡에 이용된다. 기억은 산소, 니은, 이산탄소. 오케이, 노폐물 아니고 간은 아니고 니은만 있습니다. 1번.
왜 이렇게 많죠, 문제가? 세상에. 와, 세상에. 자, 표는 영양소 A, B, C의 소화 산물을 나타낸 것이다. A에서 C는 녹말 단백질 지방을, 기억과 니은은 아미노산과 모노클리사이드의 순서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라. 자, 소화산물 A가 지방이네요. 지방산, 모노글리세이드, 포도당, 탄수화물, 그 다음에 여기 단백질이네요. C가 여기는 그럼 아미노산이겠죠. C가 녹말 아니고요. 기억 맞고요. 니은 N의 구성에는 질소가 포함된다. 구성 원소 단백질이니까 N이 들어갔던가? 아미노에시드 N이 들어갔던가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단백질 분해되면 질소 나오죠. 니은 디귿 5번 하겠습니다. 표는 시험관 1에서 4에 넣은 용액과 각 시험관에서 생콩즙을 넣은 직후 10분이 지날 때마다의 pH의 변화다. 이에 대해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제시된 조건 이외에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 요소가 있을 때 pH가 증가하네요. 그렇죠? 맞아요. 보리차에는 요소가 없어요. 생콩즙을 넣고 일었을 때 3과 4에서 모두 암모니아가 있다. 그렇죠. 디귿인 것 같습니다. 어머나. 보리차에 요소가 없는데. 이게 맞네요. 이게. 디귿. 효소가 있죠. 앞에서 저희 배웠죠. 그리고 그림은 사람 몸에 있는 각각, 제가 볼 때는 여기까지 못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요. 이 문제만 풀고 끝날 것 같습니다. 와, 이게 굉장히 어려워지네요. 사실 진짜로. 그림은 사람의 몸에 있는 각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을 나타내는 것이다. A에서 C는 배설계에서 나타낸 것이다. 순서를 나타냈대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있는 대로 보시죠. 기억은 조직세포에서 주고 그러면 O2가 아니죠. 그쵸? 여기가 호흡기네요. 호흡기인데 어떻게 이걸 O2로. 이게 보면은 순환계예요. 그럼 순환계에서 호흡기 받으면 기호가 O2가 많네요. 산소를 전달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오줌은 A에 해당된다. 흡수되도 않은 물질. 아니죠. 단백질이 들어왔어요. 단백질이 오줌을 가지고. 이거 어렵네요. 아미노산이 세포흡에 결과 생산 노폐물은 노폐물이 몸 밖으로 배출되는데 A, B, C가 관여하진 않아요. 오줌은 A, 흡수되지 않은 물질들이 호흡계, 순환계, 여기가 소화계, 여기가 배설계가 될 건데 지금 기억은 맞고 아미노산이 세포흡에 사용된 결과된 노폐물은 여기 헷갈리네요. 오줌 이 소화기 배설기일 것 같아. 왜 아닌 것 같습니다. 기억입니다. 기억. 그림은 사람에서 물질 A와 B가 생성된 후 몸 밖으로 배출되기까지 이동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요소와 이산화탄소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기억과 니은은 폐동맥과 폐정맥 중의 하나이다.
조직세포에서 심장, 폐, 몸 밖으로 나간다고? 쉬워트네. 간, 심장, 폐, 다시 심장으로 가서 코프로 가서 몸 밖? 희한하네요. 간에서 심장으로 갔어요. 고소. 심장에서 폐로 가는데 피가. A와 B는 요소와 이산화탄소. B가 저거였네. A가 몸 밖으로 배출되는 과정에서 순환계와 호흡기가 모두 가져간다. 배출하는 과정에서 순환기는 당연히 하죠. 호흡기가 당연히 하죠. B의 구성 원소에 질이 포함되지 않고요. 혈액의 단위 부피당 산소의 양은 기억에서 니은에 보내에서보다 적다. 단위. 간에서 심장 가서 심장에서 폐를 가잖아요. 그럼 얘가 더 O2가 높겠죠? 제가 생각했죠. 적다 아니다. 기억. 와, 이게 시간이 없다고? 효는 사람 A에서 C의 하루 평균 소비량과 에너지 섭취량을 나타낸 것이다. 간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양이고, 간은 나는 가를 제외한 다양한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단 제시된 조건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체중은 가에게 영향을 주는 요인에 해당된다. 보시면 평균 에너지 소비량, 에너지 섭취량. 그리고 에너지 소비량이 지금 높죠. 체중은 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해당된다. 휴식 중 심장 박동에 필요한 에너지는 나에 포함된다.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비만이 될 가능성이 가장 낮은 사람은 A, C 중에 C다. 지금 에너지 섭취량이 이거고 이게 에너지 섭취량이고 이만큼 섭취했어. 에너지를 이만큼 소비한 거고 체중은 가에 영향을 준다. 가가 또 어디 있나요? 체중은 가에 영향을 준다고? 가가 만약에 움직이지 못하니까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참. 휴식 중에 심장 박동에 필요한 에너지는 나에 포함된다. 나에 포함된다.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비만이 될 가능성이 가장 낮은 사람은 A, B, C 중에 C다. 이걸 다 더해야 되니까요. 지금 5, 2, 1. 높지는 않은데요. 가장 높은 거는 지금 여기가 가장 높은 것 같은데요. 그쵸? 얘도 아니고요. 체중은 와 진짜 어려워요. 체중은 가에 영향을 주고 휴식 중 심장 박동에 필요한 에너지는 나에 포함된다. 정말 어렵습니다. 9번에서 이렇게 오래 걸리다니. 에너지 소비량 가나 다 기타인데 에너지 섭취량은 이만큼이고 A, B, C라는 사람이 하는 거고요. 이게 제가 볼 적엔 기초대사량 같긴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또 어렵네요. 확실히 어렵네요. 체중은 가에 영향을 준다고요? 영향을 주죠. 휴식 중 심장 박동에 필요한 에너지는 나에서 준다고요? 활동이니까.
기억 니은이 되겠네요. 자, 다음은 세 가지 대사성 질환에 대한 설명과 이해에 대한 학생 A에서 C 대화다. 기억은 당뇨겠네요. 오줌으로 포도장이 나가니까요. 기억. 학생 A는 동그라미고요. 학생 B는 고혈압은 뭐 아니죠. 동물기억 아니 됩니다. A, C. 자, 다음은 사람의 조직세포에서 일어나는 세포호흡에 대한 자료이다. 세포호흡, 기억 리을을 배설한 게 순서시 나타냈다. 세포호흡에 필요한 영양소는 기억. 영양소는 소화, 순환. 산소는 호흡, 순환. 세포호흡 결과 생산되고 이산화탄 몰은 기억, 니은, 디귿을 통해서 나간다. 진짜요? 어떻게 기억, 니은, 디귿을 통해서 나가지? 자, A에서는 효소가 이용된다. A는 소화기니까 이용되죠. 심장이 아닌 거 2번 같은데요. 니은. 산소는 순환기. 산소는 니은. 디귿을 통해서 나가고 맞습니다. 산소는 기억과 호흡기. 기억은 심장. 순환기니까 맞네. 순환. 니은이 이제 소화. 그럼 맞고 이산화탄소는 순환과 호흡. 맞아요. 제대로 쓸게요. 지금 니은이 소화, 순환, A, 순환, 호흡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니은에서 일어나죠. A의 세포호흡이 효소가 일어나나? 이산화탄소는 디귿을 통해서 나오고요. 리을을 통해 소화기에 흡수되지 못한 영양소 먹고 배출된다. 리을을 통해 세포 결과생성 버물이 그쵸. 맞아요. 배설기가 아니잖아요. 리을이. 효소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림은 질환 A에게 혈관벽의 고지혈증이네요. A는 당뇨, 이에 대한 설명으로 A는 고지혈증이고요. 대사성 질환이고요. 존재하죠. 5번입니다. 와,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이거 세상에 참 어려웠어요. 진짜 어려웠어요. 참 어려웠어요. 진짜로. 이래서 공부를 하는군요. 이래서 공부를 해요. 문제를 풀어보고. 이제 알았습니다. 물질 대상 분석. 자, 볼까요? 1번에 3번 맞고, 2번에 5번 맞고, 3번에 2번 맞고, 4번에 3번이네요. 3번 뭔데? 기억과 니은? 아이고야. 소화기술은 하죠. 포도당도 만들죠. 아이고야, 지금 이걸 틀리다니. 2번에 5번, 6번에 3번, 7번,
7번에 3번이래요. 왜요? 디귿도 맞다고요? A, B, C가 모두 관여한다고요? B가 순환계고 아 세포 그쵸. 얘가 배설계, 얘가 순환계, 얘가 소화계. 맞나요? 단백질이니까 이게 소화계인가? 배설계. 순환, 순환, 배설, 소화계. 아 이게 용어가 사실 한글로 해서 좀 한글은 아니죠. 한문인데 이거 어렵습니다. 8번에 5번. 어머나 세상에 이게 진짜 어렵네. 이게 어려웠어. 이런 거. 공부를 많이 해서 훈련을 많이 해야겠네요. 기억력 지금 다라고? 저는 기억만 했는데. A가 문밖으로 무슨 과정에 순환계, 호흡기 모두 관여하는 거 맞는데. B. 이게 지금 B의 경로가 뭔가요? B가 요소, 얘가 이산화탄소, 얘가 요소구나. 여기 문제가 있었네요. 요소는 질소가 포함되죠. 상수의 양은 기억에서보다 니은에보다 적다. 기억이 에너지가 B보다 산도가 폐에서 산도를 받아오니까. 오케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렵네요. 우와 대박. 9번에 1번, 10번에 3 받고 11번. 우와 오 10번. 진짜 어렵네요. 와, 내 세상 이렇게 많이. 이 다음에 뒤에 요거 있죠? 요건 제가 잘 써볼게요. 다시 한번 9번. 1번이래요. 기억만 맞대요. 체중은 가해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해당한다. 체중은 이게 정의를 먼저 해야 되는구나. 가가 보면 기초대사량이 예측한 게 맞네요. 체중, 연령, 성별 등이 영향을 준다. 체중. 그러네요. 맞습니다. 11번은 5번. 리을을 통해 소화계에 섭취 모든 영상. 리을이 뭐였죠? 리을이 배설계인가요? 맞네요. 이게 5번이 왜 틀리죠? 배설계를 통해 나간다고. 그럼 A에서 효소가 일어난다고? 세포 호흡에서 효소가 이용되죠. 그러네요. 세포에서는 다양한 효소가 이용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배설계라고 해야 되네요. 틀렸습니다. 와, 어려웠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이요. 공부해야겠네요. 문제 많이 풀어보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고요. 네, 오늘도 들어주시냐 고생했고요. 정말 깜짝 놀란 건 갑자기 조회수가 늘어나고 갑자기 구독을 해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잘 놀랐습니다. 너무 신기하고요. 계속 이런 걸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도 또 들어주시는 분들 좋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거 이어서 문제 수능 특강으로 시험 수능 문제 다음이 문제가 더 어려운 거래요. 수능 테스트 이거 더 어려운 걸로 한번 풀어볼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고생했습니다.